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가금리 인상이죠. 하지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회 한 번만 더 오게 해주세요. 이번 겨울에 전세 만기입니다. 정말로 많이 계시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만 좀 더 하락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실 리센치에서 23억 5,500만원짜리 실거래가 찍혔고 파커리오에서도 22억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무주택자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린 상태에서 그 상태 그대로 겨울로 넘어가면 됩니다. 겨울은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많은 이동이 발생하면서 갭 투자자들이 한정적으로 매물을 던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6,000세대가 넘는 DH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입주와 맞물리며 다시 급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수준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30%, 40% 폭락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를 보면 됩니다. 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3%,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은요, 바로 석유로 제품의 하락 덕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석유로 제품은 인플레이션의 주범을 부리는데 걔가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절반 수준까지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요, 1년 전과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 보면은 1년 전에 리터당 2,000원대였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 치솟았던 상황입니다. 경유도 비슷해요. 1년 전에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가 낮아지는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한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석유류 제품 가격이 완만하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물가 상승률 뚜렷하게 둔화되다가 다시 높아질 거, 왜?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주목하는 것은요,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를 보고 이게 과연 지속성을 나타내는 거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율까지 같이 낮아질 때 진정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OECD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9%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4%였고 이 4%가 3개월 정도 이어졌거든요. 자, 이것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인가? 이게 한국은행이 기다린 근원 CPI의 하락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물가 지표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언급할까요? 한국은행에서?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무주택자분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할까요? 지금 지난 금통위에서 이창용 원내 총재에 금통위원 6명 모두 다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창용 원내 총재도 금리 인상 추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번 물가지표에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끈적한 서비스 물가죠. 자, 한 기사 볼게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서비스 물가 상승세, 한국 꺾이지 않은 개인 서비스 물가, 고물가 장기화 우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냐, 왜 안 떨어지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거죠. 자, 이번 물가지표에 나타난 서비스 품목 볼게요. 개인 서비스가 5.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전체 물가 상승률 3.32% 상승에 1.91%를 개인 서비스가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외식 서비스 상승률 변화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 6.9%가 나왔어요. 전월에 7.6%인데 0.7%포인트 낮아졌죠.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처음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중치가 큰 외식의 개인 서비스 상승률도 보겠습니다. 4.7%가 나왔어요. 전월에 5%였는데 0.3%포인트 낮아졌죠. 그 전에 상승률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 물가 지표만 보면 금토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경고할 만 했었죠. 하지만 서비스 물가가 5월부터 처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또 다른 근원 품목인 가공식품도 보겠습니다. 얘는 공업제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가공식품 상승률 7.3%가 나왔습니다. 2월 달에 10.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상합니다. 근원 CPI의 양대축인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가 모두 둔화됐거든요. 근데 왜 근원 CPI가 고작 0.1%포인트밖에 안 낮아졌을 거예요? 자, 공업제품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류 및 신발이었는데 8%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과 견주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업제품에서, 식품 외 공업제품에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의료 품목이 갑자기 오른다?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통계청에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소비가 2.3%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전월 대비. 근데 가장 크게 감소한 게 무엇이다? 의복이 포함되는 준내구재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 불경기 상황이죠. 자, 불경기 상황에서는 어떤 지출부터 줄인다? 옷부터 줄인다. 자, 그래서 준내구재에 포함된 의복 등이 감소한 것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 그럼 얘가 지속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 이 수치만 본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 많아 보이진 않아요. 금리 인상도 안 할 것이고 금리 인하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월 13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6월 근원 CPI까지 본 다음에 동결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근원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LH투자증권 강승원 LH투자증권 연구원님이 발표하신 게 있어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수입 물가의 2차 파동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며 한국의 근원 물가도 하반기 때 안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입 물가와 근원 물가의 연관성을 언급한 거예요. 자, 한국 수입 물가 알고 계시나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에 여지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을 때, 앞으로 통화 정책이 바뀌겠구나. 적극적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지표인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볼게요. 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0.1% 상승이에요. 자, 한때 10%대까지 올라갔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많이 내려왔죠. 자, 이런 선제 물가 지표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때 물가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까지도 낮아지면서 통화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문가의 한 절반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나머지 한 전체 전문가의 40%는 내년 1분기에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선제 지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금요일 금융시장에서는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2600포인트를 올라갔습니다. 저도 한 2700포인트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환율, 미국 원달러 환율은 1302원으로요, 한때 1200원대까지 낮아졌어요. 그리고 3년물 국채 수익률은 3.43%까지 다시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표들이 좀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6월에 스킵하고 7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어젯밤에 발표된 5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요, 미국 실업률 3.7%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3.4였는데 예측치 3.5였고 그거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는 33만 9천 명으로 예측치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지표가 엇갈렸어요. 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4.3% 상승하면서 예측치에 일치했고요. 전월에 4.4%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확실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한 권에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주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이죠? 금리 고점 시점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